너무너무 무릎이 아파서 힘들다, 시리다, 차갑다, 뭐 무겁다, 쑤신다, 그 증상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다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인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나기태 원장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민 원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지만 부모님들이라든지 이제 친척분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제일 많이 물어보는 곳이죠. 맞습니다. 네, 바로 무릎. 네, 무릎이죠, 무릎. 네. 환자도 제일 많고요. 실제로 아팠을 때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무릎 통증은 저도 이제 조깅을 하고 왔는데 조깅하니까 저도 무릎 아프더라고요. 그것처럼 뭐 많이 써도 그럴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다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도 있고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젊은 나이에 외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이유는 관절염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아는 관절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치 않지만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우리가 흔히 통풍, 가성통풍, 류마티스 같은 이런 염증성 관절염이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은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알고 있는 골관절염이죠. 골관절염 환자가 전체 이제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들 중에 한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을 저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사실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정확한 진단명은 골관절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골이 있고 뼈가 있는 게 이게 결국은 관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골과 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골뿐만 아니라 그 위를 덮어 싸고 있는 뼈까지 같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름을 골관절염이라고 했고요. 이 골관절염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그런 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노화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개념이고 실제로는 골관절염이라고 해서 이거는 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누구나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든 분들이 물론 빈도가 높긴 하지만 어떤 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은 당연히 걷기 힘들다, 뛰기 힘들다 그런 증상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듣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런 증상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관절염이 초기인 경우에는 이분들은 걷는 건 괜찮은데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 특히나 뭐 등산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계단을 내려오거나 등산대 하산할 때 너무너무 무릎이 아파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실제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통증은 시리다, 차갑다, 뭐 무겁다, 쑤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요. 그 증상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다양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오랫동안 많이 쓰신 분, 일단 고령이겠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이제 남녀 구성에서 보게 되면은 여성분들이 남성분에 비해서 2배에서 4배 정도는 더 많습니다. 어떤 여성 자체의 어떤 골관절의 구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갱년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이 에스트로겐이라 함은 관절 연골을 보호를 해주는 일종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짐으로 해서 연골 또한 보호적인 차원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무래도 남자들이 여자보다 키가 크고 그런 경우가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것처럼 연골 두께에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연골 두께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4mm 정도라고 한다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3mm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1mm 차이가 25%가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1mm의 차이가 여자분들이 훨씬 더 관절염에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로 진행될수록 단계가 나눠지고 엑스레이로 판단하는 게 1, 2, 3, 4단계가 있는데 당연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치료가 다 달라요. 근데 1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일단은 연골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관절염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때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무릎 보조기, 무릎 보호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등산을 하거나 특히나 많이 걸어야 될 때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스틱 이런 거 사용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연골이 이제 달아가는 게 엑스레이에서도 보이고 골격도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요. 골격이라고 해서 이제 뼈가 자란 거예요. 그 뼈가 자라는 이유는 퇴행성으로 병이 생기면서 자라는 건데 그 골격이 보이면 2단계에 들어간 건데 이럴 경우에는 약물로만은 부족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부터는 보통 연골 주사라든지 주사 치료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연골 주사로도 좀 힘들어지고 점점 더 심해지면서 수술적 치료도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2단계나 3단계 정도의 중등도의 골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이 O자형 다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을 늦추는 목적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병의 진행 자체를 늦출 수 있는 치료가 잘 없는데 이 O자형 다리인 경우에는 교정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해서 관절염 진행 자체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혁신적인 방법인데 대신에 이게 절골술이라고 해서 뼈에 금을 내서 뼈를 모양을 바꿔야 되는 수술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시죠. 하지만 저희가 수술 진행을 해보고 환자분들이 나중에 좋아져서 고마워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저희도 젊은 분들이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는데 O자형 다리도 같이 동반돼 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어떤 연골을 네. 사용을 할 수 있게 연장을 시켜주는 원리니까 네.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우리 절골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단기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뼈가 이렇게 거의 맞닿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때는 연골을 다시 살리는 치료보다는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없어진 연골을 인공으로 대체를 하고 오히려 재활을 열심히 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그리고 일상생활을 다시 원래대로 할 수 있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인공관절의 관절염인데 참 재밌는 표현인데 실제로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저희 의학적으로는 인공관절에 관절염이 생긴다기보다는 인공관절이라는 게 이제 티타늄 합금으로 뼈를 양쪽 관절의 뼈를 감싸고 그 사이에 특수 플라스틱으로 그 사이에 관절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관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의학적으로는 이 플라스틱, 이 쇠로 된 티타늄 합금 부분은 절대 닳지 않아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부분이 닳아서 이렇게 인공관절의 수명이 다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뭐 관절염은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인공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니까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공관절이 처음 개발됐을 때는 이 플라스틱을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수명을 한 10년 정도로 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연구에 따르면 최근 연구라도 해도 한 10년 이상 된 연구고 이런 연구에서 한 10년, 15년 인공관절 한 사람들을 우리가 쭉 추적을 해봤을 때 15년 이상 문제없이 쓰는 확률이 95%, 96% 이렇게 아주 높기 때문에 제가 요즘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기로는 수술이 잘 되고 뭐 걷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관리를 적절하게 하셨을 때도 20년은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운동이 2개가 있거든요. 바로 자전거 타기, 특히나 실내 자전거 타는 거랑 그 다음 수영입니다. 우리 실내 자전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하잖아요. 앉아서 하기 때문에 무릎에 체중이 안 실리고 페달을 밟게 되면서 근육은 튼튼해지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 안 좋은 우리 환자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그 자전거를 타실 때 우리가 자전거가 유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로드 자전거처럼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꼭 좌식 자전거라고 해서 허리를 받쳐주는 그 자전거가 우리 골관절염이 있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에게는 적절하고요. 그 로드 바이크처럼 이렇게 엎드린 채로 타는 자전거는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뭐 좀 더 강한 근력 훈련은 될 수 있지만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좌식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관절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를 시키셔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체중이 덜 가는 운동이 좋다는 거죠. 자전거,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수영. 수영은 이제 물에 둥둥 떠 있는 거니까 또 거기 안에서 또 열심히 또 관절이 움직이고 있죠.
그 관절 연골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관절 안에 있는 액체가 관절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절액이 잘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관절을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관절액이 순환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관절을 많이 움직여주는 또 체중이 덜 부하가 가는 이런 자전거와 수영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